경북 의성 산불이 강풍을 타고 닷새째 확산을 거듭하면서 현장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불씨가 세계 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까지 근접해 왔는데요. 네, 한편 엿새째 접어든 경남 산청 산불은 국내 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까지 덮치면서 주변 지역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진화가 이토록 더딘 이유는 무엇인지 이영주 경희대 소방방재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상황이 가장 좋지 않은 경북 북부 상황을 저희가 먼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동해안 지역까지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 현재 어느 지역까지 우리가 좀 위험하다라고 봐야 될지 먼저 이 부분부터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막으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미 예. 이제 안동 지역 이쪽 부분은 이미 상당 부분 확대가 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청송 쪽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옆쪽에 있는 이를테면 이제 이 영양 지역하고 그다음 영덕 예. 지역까지 지금 어느 정도 확대가 된 상황이고요. 이미 영덕 지역 주민들은 일부 대피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어쨌든 경북 북부를 포함해서 경북 지역 전체에서 약 지금 이제 대피 인원들이 거의 2만 명 넘어가게 2만 7천여 명 이렇게 대피를 한 상황이라서 이 지역 중심으로 확산이 이제 내일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문제는 지금 이제 바람 방향이 주풍향이 이제 서남풍이거든요. 서남쪽에서 이제 북동쪽으로 부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길은 이제 북동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런 네.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방향으로 본다면은 영덕 북쪽, 그것도 영양군 쪽 이쪽으로의 확대가 조금 더 많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문제는 내일 이제 비가 일부 오는 이후에 그 다음 날부터는 꽃샘 추위가 예고가 되는데요. 예. 이 꽃샘 추위라고 하는 것들이 추운 찬 공기가 들어오는 상황인데 이런 거면 지금 북쪽에서 바람이 이제 내려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북풍이 불어서 오히려 이제 남쪽 방향으로 바람이 불 가능성이 있어서 오히려 이제 이 영덕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면 오히려 이제 남쪽 부분 포항이라든지 그 밑에 지역 쪽으로의 화재 확산 가능성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이를테면 포항 지역 같은 경우도 대피에 관련된 부분들이 또 일부 이제 명령이 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람의 방향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 만약에 산불이 북쪽 또는 북동쪽으로 계속해서 번질 경우 울진도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울진에는 현재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소방 인력이 비상 대기 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예, 이미 이제 2022년 울진 삼척 산불 때 이미 이제 이 당시에 발전 원전 시설이 화염에 이 산불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어서 그때도 상당히 좀 긴장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예. 당연히 이제 울진 쪽 이제 이 북쪽으로 계속 이 산불이 확산이 된다 그러면 이런 이제 위험성이 또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뭐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다만 지금 현재 최앞선에 이제 화선하고는 거리상으로는 한 70km, 80km 이상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당장 오늘 내일 혹은 또 내일 모레 이렇게 이제 바로 이렇게 위험에 닥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이제 내일 모레부터는 남쪽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제 위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제 직접적인 피해가 빨리 도래할 가능성은 없지만 다만 문제는 이 지역의 이제 바람 방향이 계속 이제 우리가 예측한 것과는 다르게 이를테면 주풍향과 다르게 화재 현장 중심에서는 바람 방향이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또 예기치 않게 화재가 또 이 북쪽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 울진 쪽으로도 확대 가능성 이런 부분도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이제 서두에도 안동 하회마을 이야기를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또 조금 전에 이제 속보에 의하면 지금 안동시에서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주변 주민에 대해서 대피 재난 문자를 보냈다. 또 풍천면 하회 1리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다. 이런 이제 속보까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야말로 이 하회마을까지 이 불씨가 근접해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최선의 방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좀 방법들이 있겠습니까? 일단 뭐 문화재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유물 같은 것들이야 사실 이제 이전을 시켜서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지만 사실 예. 은 건축물로 되어 있는 이런 이제 마을이, 문화재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문화재 같은 경우 사실 옮겨갈래도 옮겨갈 수 없는 한마디로 이제 이 산불이 닥치면 사실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예, 예. 지금 하회마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우리 국가 측면이나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또 중요한 어떤 이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호가 돼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산불이 계속 이제 접근하고 있어서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회마을 같은 경우에 지금 산불이 이동하는 동선상에서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으로 확대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이 비화라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멀리까지 이 불씨가 날아가면서 착화되는 이런 위험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낙동강 폭이 뭐 넓은 곳은 한
1km 정도, 저 좁은 곳은 한 500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런 정도의 거리라면은 사실 비화로서 그 반대편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 예. 이런 부분들의 대비를 좀 충분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소방에서도 이쪽에 지금 소방 차량이라든지 또 대형 방수포 이런 것들의 전문적인 어떤 진화 장비들을 이미 준비해 놓고 화재가 만약에 비화가 돼서 혹시라도 옮겨 붙는다면 그 즉시 진화를 해서 더 이상 피해가 커지지 않게끔 하는 부분들, 또 하나는 이미 사전에 여기에 물들을 충분히 뿌려줘서 예, 날아오는 지금도 뭐 화면을 통해서 예, 나오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저런 식의 이제 방법인 거죠. 예, 사전에 이제 방수를 해서 이를테면 네. 건조한 상황들을 최소화해 준다 그러면 불꽃 같은 것들이 날라왔을 때도 바로 착화되지 않고 스스로 꺼지는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대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물을 뿌려주면서 이런 비화에 대한 부분들을 대비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경남 산청과 하동의 산불은 결국 지리산 국립공원도 뚫었습니다. 어제만 해도 지리산 국립공원 경계에 400m까지 근접했을 때 주부를 진화하면서 최악의 고비를 넘겼다, 이런 소식이 들렸었는데 지금 바람까지 지리산 방향으로 불고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도 사실은 거의 근접한 상황까지는 갔지만 사실은 지리산 내 안쪽으로 확산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예. 오후 내에 이제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오히려 결국에는 이제 지리산 쪽까지 이렇게 이제 확산이 되는 상황입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리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산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확산되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많은 피해 범위를 넓혀갈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겠는데 결국은 바람이 가장 큰 영향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어제 밤까지는 이곳의 진화율 같은 경우는 거의 90% 후반대, 그래서 오늘 오전까지는 다 진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는데요. 예. 오늘 낮이 되면서 바람 방향도 바뀌고 또 바람도 굉장히 강하게 불면서 오히려 진화율도 떨어지고 확산 범위도 넓어지는 이런 좀 안 좋은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이곳도 사실은 제일 우리가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것들은 경북 의성 쪽의 산불이었는데 오히려 이쪽 부분도 사실 또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서 어떻게 보면 산불 진압 측면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양쪽으로 어려운 부분이 생겼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가장 큰 변수는 바로 바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산불에서 여러 가지 이런 산불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지만 예, 예. 결국은 바람에 의한 영향들이 가장 크거든요. 우선 바람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쪽으로 확산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또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느냐에 따라서 확산 속도도 빨라지는 상황들이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진압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용해서 주부를 진압을 해야 되는데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경우에 실제로 헬기 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산불이 굉장히 많은 이런 영향들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울산 울주군 산불은 그야말로 이제 불길이 좀 잡히는 듯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다시 확산을 하면서 주민들이 대피와 복귀를 반복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 산불이 재발한 배경은 그러니까 그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겁니까? 여기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어제 밤에 저도 이제 확인을 하느라고 산불 네네. 진압률을 확인을 했는데 실시간 정보 시스템에서 그때 어젯밤에 한 98%까지 거의 다 꺼진 상태로 이렇게 네. 됐었는데요. 현재는 74%까지 낮아진 상황입니다. 네네. 아마대로 밤 사이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아침으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더 줄어들지가 않고 늘어나는 상황. 또 그리고 불이 이제 불띠로 형성되는 이 화선도 4.8km 더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 사실 이제 야간에 적극적인 진압이 어려웠다는 점, 그리고 또 주간이 되면서 바람의 영향으로 재확산이 되는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지역이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다가 초속 9m 이상의 이런 강풍도 계속 동반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렵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이제 이 대운산 정상 쪽으로 이제 화재가 확산이 되면서 이 대운산 정상은 사람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험로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네. 사실은 이렇게 확산이 되는 과정들에서 지상에서의 적극적인 진압 자체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진화율이 98%인데도 이게 안심할 수는 없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진화율이 98%라 하더라도 네. 화선의 전체 화선이라고 하는 이제 불이 타고 있는 곳에 이 길이에 대한 비율로서 대부분 이런 것들을 판정을 하게 되는데요. 예, 예. 어쨌든 간에 이 화선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고 이게 주불로서 계속 잘 타고 있는 부분이 남아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재확대될 수 있거나 다시 이제 재발화되거나 확대가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이런 여지들이 있다. 그래서 주불을 확실히 잡아야지만 이 부분이 사실 어느 정도 진압이 됐다라고 안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경북 북부권을 휩쓴 이 초대형 산불 현장에는 계속해서 인명 피해도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당국의 대처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화재 대응과 재난 문자 등이 미숙해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인명 피해가 속출한 배경은 뭐라고 보시나요? 예, 인명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인명 네. 피해가 예. 이제 경북 지역에서만 지금 사망자 24명을 포함해서 사상자가 총 50여 명에 이르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산불하면 사실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하진 않는다. 이를테면 피해 면적은 크더라도 사람이 많이 죽는 재난은 아니다라는 인식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화재에서는 그런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들이 다 깨져서 상당히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고 이 인명 피해가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대피 명령이 떨어져서 대피를 하는 과정에서 사망하신 분들도 있고요. 아예 대피를 하지 못한 채로 화마에 이제 휩싸여서 사망을 하신 경우들도 있어서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긴급한 대피 과정에서 충분하게 신속하게 대응을 못하고 대피를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네. 선제적으로 조금 더 일찍 선제적으로 위험이 바로 닥치기 전에 미리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대피 명령이 나갔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이제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 대응뿐만 아니라 대피라든지 또 지원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지대본이나 중대본 이런 데서의 상황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조치들이 즉각적인 조치로 이어져야 되는데 과연 이런 상황 판단들이 적절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당장 뭐 이런 것들을 문제 삼기 굉장히 어렵겠죠. 왜냐하면 지금도 계속 24시간 네네. 이런 상황들이 이제 판단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하지만 예. 추후에 이제 이런 진압이 완료된 이후에 이런 것들을 다시 복귀하면서 누가 잘못했다라는 부분보다는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처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니까 추후에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개선할 점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할 점들을 찾아가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연장선상에서 좀 질문을 드려보면 이제 7번 국도 이야기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제 뭐 청송군은 대피 장소를 무려 4번이나 바꿨고 그야말로 아수라장 속에서 이 대피하던 주민들의 피해가 컸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정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 산불로 인해서 대피를 하는 과정, 또 산불이 이제 다가온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공포도 있고 혼란이 있을 텐데요. 그렇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대피를 해야 되는 대피를 안내하거나 또 대피에 대한 부분의 절차를 좀 제대로 했어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혼선 때문에 더더욱이 이제 주민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대부분 이런 산불 같은 경우도 사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훈련들 또 뭐 안전한국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훈련 역량들 또 이런 대난 대응에 대한 역량들을 많이 키우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예, 예. 대부분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대부분 현장 대응 중심의 혹은 또 이제 상황 판단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과 현장의 상황 직접적인 어떤 대응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들에 대한 안전을 위한 좀 큰 관점에서의 재난 관리 체계 또 재난 상황에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잘 훈련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의 준비가 다소 부족했다. 우리가 또 이런 것들을 또 처음 해보면서 우왕좌왕하는 것들 이런 상황이 직접적인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라는 점은 우리가 좀 많이 반성을 하고 이런 훈련들 충분히 좀 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게 됩니다. 네. 이번 화마에 특히 고령자의 인명 피해가 가장 컸는데요. 이 고령, 노인의 인명 피해가 컸던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예, 고령자들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젊은 정상적인 분들보다는 훨씬 신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긴급한 대피 상황에 빨리 대응을 하긴 좀 어려웠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고령자 이런 분들은 SNS 혹은 또 이제 뭐 재난 문자, 인터넷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획득에 대한 능력들이 사실 이제 젊은 분들이랑은 다르게 좀 익숙하지 않으시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현재는 재난 문자를 발송하면 우리들이 알아서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사실 재난 문자 같은 것들이 와도 재난 문자가 왔는지도 모르시고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 오늘 이제 다른 곳에서 얘기된 것들은 이분들이 심지어 이제 스마트폰이 아니라 투지폰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런 정보들도 제대로 못 받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이런 정보 획득 능력이 부족하고 신체 능력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대피 자체가 어려워서 이런 피해가 이를테면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가 지금의 우리나라의 재난 문자 체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잘 갖춰져 있거든요.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소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런 약자 혹은 재난 약자분들에 대한 어떤 이런 정보 전달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가다듬어야 되는 상황이 됐다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밤이 그야말로 또 큰 고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도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밤이 되고 나면 다시 이제 진화율이 떨어지고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건데 글쎄 진화율이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지고 반복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신다면 이게 이제 네. 어떤 원인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뭐 산불에 대해서 정보들을 많이 이제 접하다 보니까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야간 상황에서는 헬기의 적극적인 진압 자체가 이제 불가능합니다. 야간에는 예. 좀 진압이 안 되기 때문에 야간에는 사실상 지상 진압대원들 이런 분들에 의해서 산불의 잔불 정리라든지 또 확산 방지를 위한 방어선 구축 뭐 이 정도의 어떤 이제 산불 제한적인 부분에서의 산불 진화가 이루어지거든요. 이러다 보면 이제 밤 시간대에 이제 화재가 다시 어느 정도 꺼졌다가도 밤을 지나면서 화재가 다시 커지고 또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주간에 바람이 불면서 진압을 적극적으로 하는 시기엔 또 바람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영향들을 받아서 또 진압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진화율이 역주행하거나 혹은 또 야, 어제도 이 정도밖에 안 껐는데 오늘도 하루 종일 껐는데도 이게 동일한 상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쨌든 이런 상황들은 야간 연속성 있게 계속 진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야간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 또 바람의 영향으로 많이 받아서 오히려 주간에 확산이 되는 점 등이 사실은 진화율에 굉장히 좀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야간에는 헬기가 투입되기 어려운 이유는 뭐라고 저희가 알아야 할까요? 예, 야간 같은 경우에는 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비행기 같은 경우도 야간 비행을 하긴 합니다만 헬기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저공으로 날기 때문에 지상의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라든지 뭐 전신주라든지 전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시야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네. 또 그리고 이제 불빛만 보고 이동을 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런 비행 착각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성도 상당히 크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담수를 위해서 이를테면 이제 해수면 물이 이제 물을 담아있는 담수지에 저공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예. 과정에서의 위험성 또 이렇게 저수에 담수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헬리콥터에 이제 이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사실 물보라가 일어나거든요. 그럼 이러면 이제 시야 장애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헬기를 운용하는 부분 또 산불 진화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촌각을 다투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을 야간에 어려운 상황에서 또 급하게 이런 부분들 운행이 되다 보면 또 위험 요인이 더 그렇죠.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사실상 야간에 이런 진압 행위, 이런 진압 활동들은 사실 헬기에 의한 부분은 다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헬기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지금 그 대용량 물탱크 헬기 도입이 시급하다 이런 이제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도입이 안 된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이게 언제쯤 이제 도입이 되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지금 대형 헬기 담수 용량이 한 8,000에서 한 1만 리터 이상 되는 헬기 같은 경우는 국내에 한 7대 정도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 예. 한 5대 정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중형 헬기로서 한 3,000리터급 까무프라고 하는 이 헬기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까무프 정도만 하더라도 일반적인 소형 헬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밑에 버킷을 달아서 날아다니는 헬리콥터를 많이 보는데 이 담수보다는 훨씬 이제 까무프라고 하는 헬기가 더 많은 담수를 해서 방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무프의 용량보다도 더 큰 이런 대형 헬기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네. 이유는 산불의 화세가 커질수록 사실은 작은 물바구니를 많이 여러 번 붓는 것보다는 한 번에 많은 물을 뿌려서 끄는 것들이 진압 효과가 훨씬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헬기의 필요성이 더 커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대형 헬기 같은 경우는 바람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기 때문에 강풍이 분다 하더라도 훨씬 안정적으로 진압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 또 앞으로 대형 화재가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는 이런 추세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대형 헬기 도입은 굉장히 앞으로도 이제 늘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한편으로는 산림청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서 올해도 사실은 대형 헬기 구매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한순간에 모든 헬기들을 다 대형으로 바꾼다는 건 상당히 어렵게 예산적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네네. 이제 연식이 다 된 헬기들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대형 헬기의 비율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내일 영남권을 포함한 전국에 비 소식이 예보돼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 강수량은 많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이 산불 확산세를 막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도움이 되면 참 좋겠는데요. 사실은 강수량이 상당히 좀 적은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국에 비 소식은 있습니다만 이 경북 지역에는 약 5mm 내외 정도 이 정도밖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아직 화세가 크게 사그러들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정도의 비로 충분한 어떤 진압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또
또 한편으로 걱정되는 건 비는 적게 오는데 내일 굉장히 강한 바람이 또 이 지역에 지금 예보가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강한 바람에 의해서 확산세가 더 커질 수 있는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내일 비가 온다고 해서 안심하기보다는 비가 오는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인 진압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자, 현재까지의 산불 상황 또 앞으로의 대처 방안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지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